쉿!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유치원 공개 수업에 참여해보면 늘 아들이 부산하고 산만해 보여서 걱정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활동에 잘 참여하는데 아들은 옆 친구에게 말을 하느라 본인의 활동지는 채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생님께 혼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이의 집중력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살 남자아이가 유치원 활동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연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유치원생이니까 나중에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께선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부산한 행동이나 하나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유발과 함께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특히 아동기 이후에 학습 성취도를 좌우하는 것이 주의력과 몰입행동, 바로 집중력입니다. 산만한 행동이나 주의력, 집중력의 부족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만 4세경 정도가 되게 되면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고 또 활동성도 아주 증대되고요. 또 지켜야 할 생활 규칙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조절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드러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사연 속 아이처럼 7살이면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아이들이 만 3세 전까지는 집중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네. 5분, 15분 정도 이상을 집중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또 그 나이 아이에게 집중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참으로 어려운 과제거든요. 네. 개인차는 좀 있지만 만 4세 이후가 되게 되면은 자기조절이라든가 행동 억제가 점차 발달하게 되고요. 흥미로운 활동이나 놀이에 아주 재밌는 경우에는 30분 이상도 집중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러한 집중력은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는 요소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 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짧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만일 또래 집단 안에서 비교를 해보아도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이 좀 도드라진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야겠죠. 이 사연 속 어머님께서 아들이 늘 부산하고 산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만함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주의력이 부족해 보이는 산만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어떤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 또 하나는 모든 일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둘은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질적으로 좀 까다롭고 예민하다거나 또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서 아이가 부담을 느낀다거나 또 새롭고 강력한 변화와 어떤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경우 이럴 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은 경우 아이들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욱 호기심을 많이 발휘하고 이것이 성장 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겠죠. 네. 그럼 먼저 아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부모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아동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나요? 네, 그런 경우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고요. 물을 자주 마시러 다닌다거나 화장실에 오락가락 한다거나 또 내일보다는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일과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되죠.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요리하기라든가 그 사물의 변화가 직접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요리 활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점토 놀이라든가 이런 흥미로운 놀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10분 동안 우리가 해볼까? 네. 우리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했네. 이렇게 멋지게 만든 거 거실에 붙여놓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그 아이가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을 안내해주고 또 말로 표현해주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또 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성취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칭찬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격려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동도 산만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런 아이의 행동 특성 그리고 지도법은 어떤 걸까요? 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네. 아주 건강하고 또 창의력도 뛰어난 경우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바깥놀이, 또 움직임, 신체 움직임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모래놀이라든가 뭐 공을 가지고 하는 여러 공놀이들, 또 자전거 타기 이렇게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네.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좀 산만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때때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에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니까 문제처럼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차분하게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다든가 또 음악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재미있게 한다면은 뭐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 목소리 알아맞히기 이렇게 이제 집중해보는 그런 차분한 활동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유형의 각각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산만한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정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뭐 ADHD 이런 용어가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산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ADHD로 진단을 받는 건 아닐 텐데 부모님께서는 좀 걱정이 되시니까 ADHD를 먼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산만한 아이하고요. 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우는 ADHD와 같은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그 유아 연령에 있어서 좀 까불고 산만한 행동으로 자기 조절이나 행동 억제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약 48개월 경까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 행동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약 72개월경까지는 그 아이의 전반적인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섣불리 진단하지 말고 기다려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DHD는요, 자기 조절에 또 자기 조절하는 행동에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강압하면 아이들이 맞대응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화를 내면 그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ADHD는요. 신경심리검사라든지 주의력 평가라든가 이런 근거 있는 테스트에서 결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1차 과정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요즘 뭐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도 주의력 결핍증이 아닐까, 과잉 활동성 증후군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그런 그 근거 있는 테스트에서 한 20개 되는 항목에서 10개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력 결핍 양상이라든가 또 과잉 활동성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래 관계라든가 또 학업이라든가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능상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진단을 했을 때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의학적 치료 접근이 필요하죠.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붙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집중력과 끈기를 길러볼 수 있는 놀이나 양육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끈기가 부족한 경우에는요. 함께 공유하고 집중해서 완성할 수 있는 색칠하기라든지
또 다양한 만들기 활동.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재미있게 하면 그 놀이만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도록 지시와 명령을 내리면 아이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하나하나씩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 때마다 칭찬을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작은 노력으로서 아이의 집중력을 길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관찰하고 속마음을 대화로 표현하면서 그 아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아이의 강점, 아이의 특별한 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어머님들께서 걱정이 이제 학교 갔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 학교 가면 너 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기대로 더욱더 더 부정적인 그 자아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반항하게 되고 갈등, 때로는 반대 행동, 뭐 거부, 공격성. 그래서 또래 관계까지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움직이지 마,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만져도 돼요? 하고 물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할 말을 부모가 표현해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은 아이의 자부심도 성장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연 속 아이가 내년 3월에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산만함 때문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을까요? 네, 어머님께서는 그 아이의 강점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아이 눈높이에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요. 네. 코칭이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긍정적 기대를 하고 그 아이가 실행을 했을 때 격려해주고 행동하고 나면 긍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일상생활 속에 어머니의 말씀이 단비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의 혈색이 바뀌고 관계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